영양제를 먹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 많대요. 응급실로 실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걸 먹고 어떤 부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율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큐! 자,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피곤한 수요일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논문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논문은 응급실에 방문한 건기식 영양제 보충제를 먹고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들을 10년간에 걸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케이스예요. 되게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조사를 했고, 이런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죠. 가치가 있는 논문이고 많이들 언급이 되고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논문입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되게 유명한 저널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논문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Emergency Department Visits, 그러니까 응급실 방문, 뭘 위해서냐면은 Adverse Events Related to Dietary Supplements, 그러니까 보충제를 먹고 부작용으로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먹고 부작용이 생긴 그 사례들을 분석한 겁니다. 이 논문은 연령별로, 성별별로, 인종별로,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 어떤 영양제를 먹고 어떤 계열의 부작용이 생겼나를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놔서, 이 논문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두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구나를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급 신호 같은 거는 말씀을 드렸죠. 영양제 먹고 얼굴색이 노랗게 변하거나 혈뇨가 나오거나 혈변이 나오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흉통이 생기거나 어딘가 많이 아플 때, 그리고 눈, 입술 같은 데가 붓고 그런 알러지가 심해질 때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없고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논문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 논문은 그 데이터를 수집한 63개의 응급실에서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방문한 사람들을 10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매년 23,000명 정도가 응급실을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그 보충제 부작용으로요. 그 중에서 9% 정도가 입원을 했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20에서 34세까지가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칠드런이 21%.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들은 영양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unsupervised니까 관리가 안 돼서, 애들이 어른 영양제를 막 먹어서, 그러니까 의도해서 뭐 먹고 나서 생긴 부작용이 아닌 관리가 안 돼서 생긴 아이들 그 부작용이 21%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통계가 좀 잘 나와 있어가지고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10년간에 걸쳐서 모인 케이스입니다. 아마 제가 과거에 이 데이터를 잠깐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층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20에서 34세까지가 가장 많았고, 아주 칠드런, 어린애들은 이거는 뭐 잘못 먹어서 생기는, 어른 영양제를 먹고 생기는 부작용이고,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내려갈수록 부작용의 케이스는 줄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성별은 별 의미는 없지만 여성이 좀 더 많고, 보통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영양제를 챙겨 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종은 볼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은 한 개의 영양제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3,000개 대부분이었고, 한 개 이상인 거, 이 반응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드버스,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생긴 이 발생했고, 알러지, 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포괄적인 알러지가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된 걸 삼킨 케이스가 그 다음으로 많았죠. 요약하자면은 20에서 34세까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성분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여러 개를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는 하나에서 생기는 부작용, 대부분이 부작용 반응이었고 알러지가 그 다음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타입의 영양제를 먹고 부작용이 생겼나, 그 영양제 카테고리를 보면은 65%가 허브, 그러니까 생약제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복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웨이트 로스, 그러니까 체중 감량 목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생약제제거든요. 생약제제를 먹고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뭐 녹차 추출물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나 뭐 카페인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꼭 다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빈도가 높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체중 감량하는 것들의 그 보충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고요. 에너지는 보나마나 뭐 에너지 부스팅 시켜주는 카페인이나
마왕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막 두근거리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를 차지했고, 그리고 뭐 성적인 거랑 심혈관 쪽, 잠, 안정, 보디빌딩, 면역, 이렇게 성적인 쪽과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에너지 부스팅, 여기에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 말고 미량 원소들로 들어가 있는 거, 특히 31%를 차지했는데요. 멀티비타민들이나 미량 원소 중에서는 보면 철분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많았죠. 철분에 대한 부작용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게 뭐 변비나 뭐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걸 겁니다. 이 자료를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생약 타입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소 타입에서 부작용 65%, 미량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31%였는데 그 응급실 방문한 빈도가요. 근데 그 중에서 복합제 허브 타입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약제제는 부작용이 많아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체중 조절, 그 다음에 에너지 부스팅, 그 다음에 성적인 이런 쪽으로 부작용이 집중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입을 드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타입의 영양제를 먹고 생기는 부작용의 빈도를 보면은 이제 이런 부작용으로 이런 영양제를 먹고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심계항진과 흉통,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 부정맥, 빈맥이죠. 체중 감량 시켜주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녹차 추출물이든 아니면 에너지 부스팅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교감신경 항진시켜주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를 빨리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슴 쪽에 있는 심장이 빨리 뛰고 흉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가장 많이 응급실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계에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는 것들은 어지러움증, 두통이나 뭐 메스꺼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실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아무튼 그 혈압에 관여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번, 2번. 구역구토나 뭐 약간 항진되고 흥분되고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밑에 줄을 이뤘네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럽고 두통 생기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가장 많았다. 이런 걸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스팅 해주는 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웨이트 로스, 그러니까 체중 감량 보충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심계항진, 흉통, 그 다음에 빈맥, 그 다음에 어지럼증과 실신,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이 있었다. 미량 원소들은 보시면 좀 다르겠죠. 미량 원소들은 약간 알러지 반응이나 못 삼키거나 목에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철분제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원소들은 복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약이 상당히 커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지럼증, 두통 뭐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미량 원소들은 대부분 먹다가 과민 반응 혹은 입안에서 뭐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게 가장 흔한 거네요. 이걸 요약하자면 가장 많은 부작용을 유발해서 응급실을 방문하게 만들었던 체중 감량 관련된 거는, 그리고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주는 것들은 이렇게 심계항진과 흉통, 그 다음에 어지럼증, 두통, 그 다음에 쓰러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걸로 응급실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체중 감량, 에너지 부스팅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복용하실 때 가슴이 너무 빨리 뛰거나 흉통이 심하고 어지럽고 막 주저앉을 것 같고 이런 게 생기시면은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표를 다 분석한 거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양제를 복용하고 생기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위장장애랑 알러지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떤 체중 감량, 그 다음에 뭐 성 이런 쪽으로 증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부스팅 시켜주는 이런 보충제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걸 먹고 나서 뭐 두통, 어지럼증 이런 것들, 아까 흉통, 심혈관 쪽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오거나 그다음에 막 쓰러지고 휘청휘청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런 게 발생되면은 응급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과거에 드렸던 것처럼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았을 때 발생하는 이상 신호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알러지인데 심한 알러지, 눈, 입술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기도까지 부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가 오는 사람들은 응급실을 가야겠죠. 그런 일반적인 거 말고 통계적으로 어떤 논문으로 데이터화된 그런 자료를 보는 데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동안 거의 20만 명의 그 영양제 보충제 부작용으로 응급실 방문한 사람들을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이유로 영양제를 먹고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영양제를 대충 먹고 응급실을 방문했나 이런 잘 정리된 논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대충 봤고요. 이런 걸 응용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나에게도 이런 게 생기면 병원에 가야겠구나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